저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 뭐 제 얘기 자꾸 하고 싶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 저는 바보 아니에요. 저는 바보 전욕,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정치적으로 참 우직한 선택을 했음에도 저도 망설였어요. 이제 정치인의 생명이 네가 끝나는구나. 아침에 이렇게 세수를 할 때마다 정말 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지만, 저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도록, 제대로 알도록. 아마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라든가 다른 후보가 됐더라면은, 홍준표가 됐더라면은 아마 우리는요, 이제까지 보수로서 빵빵하게 나갔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일본은 벌써 저쪽으로 제꼈을 겁니다. 우리 국군이 상승기였으니까. 그게 제일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때도 댓글 수사, 일때도 아니 그 사람인들 맨날 좌천되고 싶겠습니까? MB 때도 형님 수사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했고요. 또 MB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가혹한 잣들을. 자, 그러면 MB 자원 외교 재판 터졌다. 이걸 간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에서 요즘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스코에서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이 3천억 원에 샀던 이 리튬 유전이요. 여기다 공장도 지었어요. 이게요. 35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3천억에서 35조 대박.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리튬이 100세계 황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터뜨리게 됐느냐. 테슬라 전기차.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리튬 전지. 이게 바로 테슬라에 딱 꽂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기차에. 그래서 지금요, 포스코가 거기서 아르헨티나의 이른바 유전도, 리튬 유전도 딱 샀지만은요, 또 그 옆에다가 포스코가 공장도 지었어요. 포스코 건설에서. 그래서 그 공장도 막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마구마구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튬의 그 원자재를 가지고 리튬으로 이렇게 정유 내지는 정화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린대요. 근데 포스코에서 딱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갖고 여러분 8시간 만에 딱 완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전기차 3억 7천만 대분 이거를 포스코가 딱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35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대요. 계속해서 리튬 전지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이상득 의장이 그 당시에 정말 남미를 그렇게 열심히 갔어요. 그러면서 이상득 의장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친밀했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상득 의장이 막 남미 가면 그 노인네가요, 막 귀가 막 이렇게 울리고, 그 다음에 남미는 고산지대니까 이런 이제 대마 비슷한 마약을 사람들이 다 씹는데요. 아주 경미한 마약을. 그래야지 이제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지고 거품 멀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질 않으니까. 근데 그 남미를 그렇게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남미를 왜 이렇게 열심히 갑니까? 그랬더니 이상득 의장이 뭐라고 하시냐. 여기 우리나라가 미래의 아이들이 먹고 살 게 여기 다 있더라. 자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전현 우리나라에 먹고 살 게 뭐가 있노? 북한? 아무것도 없다. 중국이 다 빼먹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나무도 없고 유전도 다 중국이 다 캐갔다고 하더라. 유전이 아니라 구린이 이런 거. 지금 우리는 남미에서 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득 의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걸린 것도 있지만 이 남미 자원 외교는 저는 언젠가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PD수첩에서 2018년에요. 방송을 했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이상득 의장이 남미에 가가지고 엉뚱하게 이 리튬 유전을 샀다. 그리고 포스코에 정지장애를 시켜갖고 그 유전을 포스코가 떠받겨갖고 그걸 사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공장까지 지었다. 아니 무슨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해갖고 국고를 한 3천억 내지 4천억을 낭비를 시켰다.
그리고 그거를 포스코에다가 떠넘겼다.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온 사람이 정민우라고 이 포스코에서 무슨 뭐 실장인가 뭐 했다는 여자예요.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포스코는 끊임없는 청와대 자원 외교, 이 이상득 의장이 뇌물을 받아 처먹은 자원 외교의 몸통이다. 포스코가. 이러면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포스코가 아주 기가 막혀갖고 이 여자도 고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MBC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배를 3억 원을 냈는데 이제까지 포스코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MBC는 뭐 끝까지 가겠다 했는데 이제 MBC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MBC에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이상득이 너무 웃긴 게 제가 이렇게 PD 수첩을 방송을 하느라고 봤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포스코에다가 이 리튬 원전을 사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상득이다. 그리고 누가 비행기 안에서도 이상득이 포스코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서한테 받아 쓰라고 한 걸 누가 틀었대더라. 이러면서 이 리튬 유전을 확보하고 이거를 포스코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공장까지 짓게 해서 한 것도 다 이상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득한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덮어 씌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는 이상득의 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을 우리가 그 작업을 해가지고 산 게 2018년입니다. 포스코에서 산 거예요. 지금 권 사장이 아주 그 여러 가지를 보고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물밑은 한 7, 8년에 그 발품을 팔고 막 한 거는 역시 이상득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요, 볼리비아를 갔어요. 그래서 볼리비아를 제 기억만 해도 6번이나 갔고요. 그 다음에는 아르헨티나 갔다가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안 판다 해가지고 마침내 아르헨티나에서 이번에 35조 잭팟을 터뜨리게 한 그 물밑 작업은 이상득 의장이 한 거예요. 그리고 MB가요, 역시 이제 장사꾼 마인드, 이 기업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리튬 전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2018년에 완벽하게 확보를 했는데 지금 3년 만에 잭팟을 터뜨려 가지고 3천억이 여러분 35조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옵니다. 앞으로 어떤 게 더 끝이 될 수 있느냐, 더 기가 막힌 거죠. 앞으로요. 네, 아까 김두한님께서 오늘도 명강의 감사합니다. 김두한님 제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뭐 무슨 일이 있으시나 저를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로지 이 나라 국민만 생각하고 이 나라 앞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스드라님께서 저게 MB 자원 외교의 결과물이란 걸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언론들이 그 부분만 쏙 뺐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사 나오는 것도 2018년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국민들은 이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거네. 여러분 이걸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소셜님 대박이다, 성리모님 정말 자세한 설명,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제가 보기에는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PD 수첩이 1등 공신이죠. 이상득 의장이 지시했다. 이상득 의장이 이 1년이나 걸리는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8시간이면은 포스코의 기술로 할 수 있는 이 리튬 전지를 완전품으로 만드는 것도 이 이상득 의장이 공장 짓도록 지시했다. 또 PD 수첩에서는 주기를 XX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이상득 의장이 이 자원 외교 해갖고요, 일전 한 푼도 받아먹은 거 없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노인네가 고생했어요. 저는 글쎄 이상득 의장 이렇게 노인네를 그렇게 이 엄동설안에 집어넣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